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새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는데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건강에 좋다,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잠도 잘 오고 혈압, 당뇨도 조절이 되고 먹던 약도 끊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맨발 걷기의 효과가 어디까지가 우리가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맨발로 걸었을 때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더 있느냐는 거죠. 몇 가지 추가적인 효과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재미입니다. 실제로 맨발로 처음 디뎌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자극이 발에 느껴지거든요. 안 걷던 사람이 걸으면 더더욱 그런 운동 효과들이 많이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자연에 의한 지압과 마사지 효과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근육 강화 효과인데요. 다리의 근육뿐만 아니라 발에 있는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 안에는 여러 가지 자잘한 잔근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발의 코어 근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발 건강의 핵심이라서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육은 발의 정상적인 기능, 구조적인 안정성 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발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이고 근육이 약해지는 걸 막으려면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합시다 하면은 대부분 뭐 스쿼트를 하든지 아령을 들든지 이런 큰 근육 운동은 하지만 발바닥에 있는 잔근육 운동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방법도 잘 모르고 재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신발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맨발로 태어나서 맨발로 걷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근데 신발은 우리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이 보호를 받는 만큼 그 안에서 발은 편안하고요. 과잉 보호가 되면 너무 거기에만 적응이 되다 보면 발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구르고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발의 건강한 수명이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5년, 50년, 6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한 50년 정도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발에 별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가 있는데 그게 한 50년 전후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을 다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발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에만 의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발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더 반사적으로 경사나 비틀비틀한 또는 넘어지려고 할 때 그런 자세를 감지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균형 감각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퇴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특히 두꺼운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발바닥하고 지면 사이에 신발 바닥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쿠션 좋은 신발이라고 해서 아주 막 몇 센치 되는 그런 신발일수록 균형 잡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바닥이 얇은 신발 또는 맨발로 걷게 되면 이 바닥으로부터 오는 노면으로부터 오는 이 감각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을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발 모형을 보여드리면 발 안에 이렇게 뼈가 있고요. 발등뼈와 발바닥 사이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근육입니다. 이게 발의 내재근,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잘한 장근육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풋코어 근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풋코어 근육은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구조가 흐트러지니까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발의 아치가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형은 발의 평발인 모형인데요. 평발인 군과 발의 아치가 정상인 군을 저희가 나눠서 MRI로 이 코어 근육의 부피를 비교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치가 정상인 군에 비해서 아치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평발인 환자군에서 이 코어 근육이 정상의 70% 정도 수준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의 아치도 무너질 수 있고 발의 여러 가지 변형 또 질병하고 연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 기분 전환, 재미, 그 다음에 동기부여, 마사지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근육을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그런 효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가 다냐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다입니다. 맨발 걷기를 이렇게 유행시킨 가장 큰 장본인은 접지 효과라는 건데요. 어싱 효과, 영어로는 어스, 지구 또는 그라운딩, 땅에 이렇게 접촉한다 그래서 그라운딩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기 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누설되는 전류가 아니면 이렇게 피레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한 전류가 딱 쳤을 때 이게 건물이 그대로 받으면은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보호하고 또 인체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 접지가 우리 인체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십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케이블 회사에 다니던 어떤 분이 내 몸에 정전기가 좀 가끔 있으니까 이거를 접지를 통해서 누설되는 이 전기를 빼내주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제 마트에 가서 그런 도성 같은 걸 사다가 자기 침대 매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잠을 자고 났더니 이게 뭔가 기분이 좋고 몸이 건강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 스테펜 시나트라라고 하는 분이 접지 효과가 피를 묽게 하고 응어리진 적혈구들을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혈류의 점성을 조금 묽게 해서 혈류를 개선시킨다. 그래서 염증 완화 효과도 있고 심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탄력을 받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논문도 쓰고 매트라든지 접지 운동화, 신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상품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접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기를 땅으로 연결해서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원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맨발로 지구와 접촉했을 때 지구에 있는 전하가 내 피부를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고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내 몸에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류를 묽게 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암도 낫게 하고 이렇게 치유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땅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전기가 통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위차가 없어지는 것은 말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기계로 이렇게 해보면은 전이차는 0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나쁜 게 빠져나가고 건강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전자가 우리 피부를 뚫고 내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자체가 양성을 띠기 때문에 음전하고 만나서 중화가 돼서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 활성산소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나 아니면 약간 음전화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무리가 있고, 우리 몸의 정전기는 이렇게 마찰에서 정전기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게 주로 이 피부 바깥쪽에 표면층에 있으면서 이렇게 탁 튀어나가는 거지, 정전기가 실제로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고 뭐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뭐 저한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얘기한다고 그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이 관련된 분야의 과학자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님들의 의견을 제가 좀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개인적으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